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성격을 어떻게 이제 부모가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성격이라는 것을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한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서 저도 각자가 내보이는 저런 특성이 그 생득적인 것이겠느냐, 후천적인 것이겠느냐, 이제 이런 고심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상담자들은 많은 그 특징들이 가급적이면 후천적인 영향의 결과로 설명하고자 해요. 그렇게 해야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즉, 그것이 타고난 거라 그러면은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껍데기뿐이 이 터치를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후천적인 영향의 결과로 성격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확실히 생득적으로 그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고 여기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성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선천적이고 어느 정도는 후천적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데, 이것도 선천이냐 후천이냐 하는 것도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하니까 양분되는 것 같지, 이게 큰 의미로 보면 이게 저는 같은 한 덩어리에 같은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각자의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현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귀하거나 천하거나 좋은 집에 태어나거나 나쁜 집에 태어나거나 이쁘거나 추하거나 이 모든 것이 뭐 하느님이 계셔서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가져라, 복을 그렇게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대로 받아서 태어나는 게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늘 지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생에 국한시켜서 보느냐, 전생까지 통틀어서 보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지은 결과로 보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해도 업의 결과고 후천적이라고 해도 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거에 우리가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가는 게 성격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는데, 어떤 이제 한 40대 남자가 저에게 상담을 받는데, 그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장염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장염에 걸렸는데, 이제 이 딸이 3살이에요. 3, 4살.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말을 하는데, 병원에를 이제 데려갔더니 그 가루로 된 쓴 약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약을 엉겹결에 한 번 이제 병원에서 먹였는가 본데, 먹고 나서는 안 먹으려고 막 아글아글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시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이제 조금 요령이 많은 분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이렇게 그 말뿐이 안 하니까 이 딸은 악을 쓰고 울을 때, 이제 이 아버지가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아파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구슬르고 또 구슬르고, 그래도 딸이 안 먹겠다고 그러면 또 그래 안 먹고 싶어 하고 다독이다가 또 조금 있다 구슬르고 구슬르고, 이렇게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2시간.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이제 이 정성스러움인지 꼬드김에 이 딸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먹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약을, 그 쓴 가루약을 먹이고 굉장히
우리 딸 이쁘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최고다 하고 또 막 얼러줬대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몇 시간 후에 또 약을 이제 약 먹어야지 하니까 딸이 응 하면서 자기가 와서 약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빠가 참 딸이 그 어리게 그렇게 한 2시간, 2시간 반가량 들여서 그렇게 붓을 넣었더니 지가 스스로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거의 전율을 느꼈어요. 만약에 그 안 먹겠다고 떼쓰는 딸에게 억지로 막 약을 먹였으면은 그 딸은 약 먹을 때마다 악을 쓰고 그럴 때마다 억지로 막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굿을 넣었더니 이 딸이 약 먹는 거에서는 이 굉장히 순하게 자발적으로 먹게 되니 이 얼마나 근사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녀의 어떤 성격을 형성시켜 주는 것은 이 부모의 이 정성과 비례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건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오래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팽이가 굉장히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15년, 20년 전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기 큰아들이 학교에서 또래들을 못 사귀는 거예요. 뭔가 성격이 조금 별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친구를 못 사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걸복걸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친구를 못 사귀고 이게 자꾸 이게 팽이를 사서 모으더래요. 그래서 이 팽이 갖고 놀다 또 저 팽이 갖고 놀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팽이가 수북하게 이제 많이 쌓였길래 엄마가 자 이제 팽이 더 이상 사지 말어. 응?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알았다. 이제 더는 안 산다고 안 사겠다고 엄마와 약속을 했대요. 근데 약속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이 좋은 팽이가 또 아들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엄마랑 팽이 안 사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엉겹결에 응, 친구가 줬어 이러더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별로 없는 우리 아들에게 그 좋은 새 팽이를 누가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렇게 이제 해놓고는 이렇게 자기 그가 이제 시장 갈 때 쓰는 지갑을 냉장고 위에 올려 두고 쓰는데 혹시나 해서 그 냉장고 위에 올려둔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10,000원이 비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 응? 우리 아들 이놈이 응? 또 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갖고 팽이를 샀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버릇을 엄마 지갑에 손대는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주느냐 이게 이제 엄마의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파해갖고 혼자 쫄래쫄래 이 아파트로 오더래요. 이제 아파트로 와서 지가 이렇게 이제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즈음 이제 아들이 문 열고 들어올 즈음에 거실에서 이 엄마가 2다리를 뻗고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막 우니까 깜짝 놀라갖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하고 쫓아와서 막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정말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좀 신기해요. 막 울면서 이제 이 심파조를 읊듯이 넋두리를 한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아들이 커서 깜빵에 가게 생겼는데 이 엄마가 안 울 수 있느냐 우리 불쌍한 아들을 어떡하느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왜 엄마 왜 내가 깜빡이를 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데 엄마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훔쳐갖고 팽이를 샀으니
더 나쁜 아이로 이제 커가면서 깜빵에 갈 게 뻔하니까 엄마가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하면서 이제 지도 덩달아 막 울면서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이 안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는 그딴 짓 안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이냐 그러면서 이 품 안에 아들을 끌어안고 약속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인증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맛있어 하는 거 만들어 줘야지 하고 냉장고를 뒤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꺼내갖고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막 만들어 줬대요. 그거 만드는데 또 좋게 한 30분 이상 걸렸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 식탁 위에 떡 올려놓으니까 아들이 거기에 앉아서 막 좋아서 이 다리를 막 흔들흔들 하면서 그 떡볶이를 쩝쩝거리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잘했지요? 잘했지요? 이렇게 저에게 확인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참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엄마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과연 이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이지 자기가 낳은 친자녀에게나 친엄마가 보일 수 있는 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제가 그런 생각에 더 골몰했느냐면 제 조카가 일찍이 엄마를 잃고 이제 할머니나 제가 도우면서 지냈는데 우리는 그 조카를 키울 때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말로 엄격하게 했지 그 애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시간과 노력, 공을 들이지 않는 거를 반성을 했던 거지요. 자, 이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많은 그 엄마들이 그 가정주부로 지내지 못하고 다 일들을 하잖아요. 일들을 하니까 다들 바쁘지요. 바쁘니까 그 애들이 뭔가 때를 쓸 때, 말을 안 들을 때, 뭔가 잘못할 때 그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주 차분하게 품어주면서 이거를 잡아가지 못하고 그냥 심플하게 후닥닥 빨리 이렇게 처벌이나 보상 이런 걸로다가 툭탁툭탁 처리를 하니까 이 애들의 성격이 어거지로 잡히지 정말 순조롭게 잡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성격을 잘 다듬어 줄 때 이 부모님들이 각별히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내서 정성을 기울여 가면서 키우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